이제 설 특집으로요. 북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부에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책을 잠깐 보시면은 책 거의가 다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6,351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이런 그 의견을 정리해서 이렇게 그래프식으로 알기 쉽게 북한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일부에 아마 전화하시면 이거를 뭐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통일부가 이거 책 장사하려고 낸 건 아니니까 그냥 드릴 가능성이 많네요. 어쨌든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 연락하시기가 좀 그러면 저희 방송국에 나가도 전화를 하세요. 저희들이 이 책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요약한 게 이 팜플렛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보고서 중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중요한 그림들을 몇 가지 선정해서 제가 브리핑 형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대충 감을 잡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이죠. 이 김정은이는 어제 대한민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적대국이다.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성토했어요.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이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나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는 어제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지난 2월 8일이었어요. 이것을 건군절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방문해서 축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정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다. 그러면서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 말은 제가 정말 종북 주사파들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세력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 자들이 이미 김정은이한테 포섭된 간첩들이라면 이미 다 미리 알고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은 삐딱하고 잘못됐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한테는 이 얘기 들려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김정은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평화는 구걸해서도 안 되고 협상을 해서 맞바꾸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말이다. 정신 차려라. 중앙일보는 이 설을 맞아서 북한의 설 풍경에 대해서 기사를 썼어요. 귀성전쟁은 없다. 당연하죠. 거기는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귀경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또 고난의 행군 200만 명,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떡국도 사치다. 당연한 얘기죠. 먹을 밥이 없는데, 먹을 쌀이 없는데 떡을 어떻게 해 먹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뭐 설특집 기사처럼 썼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오늘 설날은 대표적인 민속 명절로 지켜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전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설이라고 하는 추석이라고 하는 민속 명절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봉건 잔재고 낡은 유물이다 이러면서 없애버렸어요. 1953년부터 설도 추석도 없어졌어요. 대신에 북한에는 새로운 국가 명절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정권 수립일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한 9월 9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한 10월 10일. 그리고 태양절이라고 부르죠. 김일성 태어난 4월 15일. 뭐 이런 날들이 국가 명절이에요. 설과 추석 대신에. 그러다가 슬그머니 설과 추석을 민속 명절로 다시 갖고 온 게 한 20년 지나서예요. 그럼 그때 왜 갑자기 추석과 설을 다시 전통 명절로 민속 명절로 갖고 왔을까? 돈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면 1970년대에 조청년에서 돈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 방문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을 방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짭짤하지 않았겠어요? 통치자금 모으는데? 그런데 이사들이 어쨌든 북한에 오는데 뭔가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하니까 설맞이 고향 방문, 추석맞이 고향 방문 이러면서 김일성의 통치자금 모으는 수단으로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이 민속 명절을 70년대 중반에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80년, 99년, 1988년에는 추석을 공식 복원시켰고 1999년에는 설을 공식적으로 복원시켜서 지금 북한에는 어쨌든 국가기념일 수준으로 설과 추석을 하루 이틀 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니까 집에서 뭐 형편에 닿게끔 차례도 지내고 동네 어른 찾아서 인사도 하는 그런 광경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노는 것도 비슷하대요. 연날리기, 팽이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뭐 이런 것도 평양에 보면 그가 아마 선전용 영화 영상일 텐데 그러면서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면에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아니고 연출된 영상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조선중앙TV는 설에는 떡국 끓여 먹는 법이다 그러면서 떡국 끓이는 법도 뭐 영상으로 방영하고는 한답니다. 원래 떡국의 육수는 꿩고기로 해야 되는데 꿩이 없을 때는 닭으로 해도 된다. 쌀도 없는 자들이 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영상은 그런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과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가 어떻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다. 뭐 이런 말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떡국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쌀이 부족해서 거의 옥수수로 채우는 북한 주민들이 무슨 수로 설날 떡국 끓여 먹습니까? 자, 북한의 설은 춥고 음울하고 그리고 배고픈 설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료를 통해서 지금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탈북자
6,351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짐작케 하는 조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배급 경제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 체제 배급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식량 배급을 전혀 받은 경험이 없다. 배급 경제인데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려 72.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8%는 식량 배급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26.8%는 주로 평양에 사는 평양 시민들이에요. 북한이 인구가 한 2,500만 채 안 되나요? 평양 시민들이 한 200만 명쯤 산다 그러고 평양 시민들과 군인들은 1차적으로 식량 배급의 대상이죠. 이런 사람들 대충 합치면 아마 26%쯤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급 체계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알아서 먹고 사는데 실패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산당 체제의 기본 시스템인 배급 체제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심각하다. 북한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 그림은 직장에서 식량 배급을 하거나 노임 지급을 하는 여부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니까 추세가 중요해요. 직장에서 노임도 못 받고 식량 배급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저 빨간색. 모두 못 받았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선가 일을 할 텐데 직장에서 일을 해도 식량 배급도 못 받고 노임도 못 받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입니까? 이게 직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기업소가 공장이죠.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37.6%가 6시간 이하예요. 공장은 있는데 가동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도 안 되는 공장이 가장 많아요. 37.6. 왜 이럴까요? 공장은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프레스를 소에다가 메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장 아무리 세워놔도 에너지가 제때 공급이 안 돼서 37.6%는 하루 6시간 이하로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는요. 어쨌든 뭐 텃밭이든 뭐든 농사는 지을 텐데 먹고 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생산된 농산물의 70% 이상이 공산당과 군 부대에 귀속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농장원, 농사 짓는 농장원들한테 분배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농장원 분배 보십시오. 21.8이 12.9%로 급격히 악화됐어요. 반면에 공산당이 수매하는 것은 49에서 50 비슷하고 군부대 공급하는 것은 선군 정치 영향 때문에 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든요. 16%가 21%로 올랐어요. 반면에 농장원한테 어쨌든 얼마라도 갔던 게 21%였는데 이것이 절반 이하로 12%로 떨어졌어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자기들이 그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1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짓겠어요? 자, 북한은
배급 경제지만 사실상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뭔가 경제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암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폐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어떤 화폐가 통용이 되냐를 물어봤더니 최근 들어서 북한 돈이 있습니다. 북한 돈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80%에서 36%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중국의 위안화가 12%였다가 57%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거의 실질적인 화폐는 중국 위안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0.9에서 3.4로 올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달러가 위안보다 당연히 더 선호가 되겠죠. 다만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저렇게 적은 건데 계속 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북한 돈은 있으나 휴지 조각이 됐다 이미. 중국의 위안화가 사실상 북한의 화폐고 여기에 달러만 있으면 금상첨화다. 달러만 있으면 안 통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가 약탈 경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그냥 해적이 약탈하는 거, 강도가 길거리에서 약탈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약탈을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죠. 약탈은 뇌물 수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 그림 보십시오. 54.4%가 경험이 있다예요. 54.4%가 경험이 있다. 뇌물 줄 돈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경험도 못할 일이죠. 돈 조금 있으면 다 절반 이상이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터지는 권력형 비리 뭐 수천억 뇌물 그런 뇌물이 아니고 일상이 뇌물이에요. 제가 개성공단에 잠깐 둘러보러 갔을 때 제가 개성공단 안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이동하는데 뇌물을 3번을 주더라고. 사거리마다 보이부가 무조건 잡아요. 남한에서 온 차. 이게 번호판이 다르니까 금방 알아요. 멀리서도. 무조건 잡아요. 그러면 기사가 준비했던 이 돈을 꺼내서 줘요. 그런데 그 보이부하고 이 기사하고 실랭이를 해요. 야, 좀 깎자. 너 어제도 5만 원 받았잖아. 아, 오늘은 안 됩니다. 아, 우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걔도 내가 잘 알아. 야, 그냥 내가 오늘은 3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래. 뭐 이런 실랭이를 해요. 이게 북한이에요. 뇌물 공여 경험. 이게 완전히 약탈 경제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급 체제 무너져. 농사 짓는 거 다 당이나 군에 뺏겨. 어딜 가든 뇌물은 주고 살아야 돼. 그런데 북한 돈은 이미 화폐로서의 의미를 잃었어. 오로지 위안화 달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북한의 빈부격차는 2000년 들어서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른바 하향 평준화라고 해도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소련이나 동구 공산당 국가들,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정말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공산당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심화됐어요. 극소수의 특권층들이 배를 불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인민들이 절대 빈곤 기아 선상에서 고통받았던 것이 공산당 사회입니다. 이게 빈부격차의 심각한 확대로 바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 집단이 뭔가 그래도 북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시때때로 협박하고 겁주는 거죠. 그래서 총살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를 공개적으로 고사포로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살을 했다. 이 사건을 북한 전역에 알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덤비면 죽는구나. 김정은이는 포악한 자구나. 말 한 번만 잘못해도 지 고모부도 저렇게 복사포로 쏴 죽이는 자인데, 이렇게 공포의 동원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국가도 아닌 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나라라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세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번에 보여드리는 도표는 바로 그 세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에 이게 이제 1, 2를 두 개로 복수응답을 하라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라는 세뇌 교육이 다 90%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영어 4%, 수학 25, 30%, 국어 50% 정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합쳐도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북한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교육받고 있는 거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불쑥불쑥 가택 수색을 해요. 이것도 공포를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옆집이 어제 털렸대. 야, 우리 뭐 없어? 야, 빨리 저거 치워. 이렇게 공포에 절어서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김정은 집단의 상투적인 통치 수법인데, 거주지에서 감시당하거나 가택 수색을 한 경험이 무려 51%입니다. 국민의 절반, 북한 주민의 절반이 감시당하고 있거나 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 집 걸러 한 집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회 누가 누구를 믿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가 박충건 박사를 모셨는데 23살의 나이에 탈북을 할 때 부모들한테도 형제들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칠까 봐 나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식도 못 믿는 사회가 북한이에요.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한 집 걸러 한 집씩 가택 수색을 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김정은 집단의 독재 체제를 꽉 누르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게 절대빈곤 상황에 빠지면 의약품 공급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제가 개성공단에 갔었을 때는 그러니까 의약품을 그쪽에 좀 선물처럼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우리 쪽에서 준비한 물품을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못 봤어요. 이미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이제 가서 전해드리면서 그쪽에 전해주면서 이제 한두 개를 뜯어가지고서 뭐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약간의 그 이벤트 하잖아요. 그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뭐 박스를 뭐 한 10여 박스를 들고 왔는데 그게 대부분 뭐였는지 아세요? 청진기였어요. 이 사람들 청진기가 없다니까? 의사들이? 애가 콜록거리는데 청진기가 있어야 뭐 이게 감기인지 폐병인지 뭐 폐렴인지 알 거 아니에요. 청진기가 없어요. 그 상자들이 다 청진기들이에요. 정말 링거병이 없어서 뭐 무슨
이 비닐 봉투 있죠? 여기에다가 링거액을 넣어서 맞춘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식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원하는 것, 또 난민이 생기면 식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원하는 게 의료품 아닙니까? 예, 그 상황입니다. 자, 약품 구입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약품 구입 어디서 합니까? 약국에 가서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장마당으로 가요. 장마당으로 간다고요. 35.3%가 2011년 이전에는 장마당에서 구했어요, 약품을. 46%는 병원에서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2012년부터, 10년 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병원에서 무상으로 주는 건 21%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44%가 장마당으로 가서 약을 구한다는 거예요. 장마당. 이거는 의료 체계도 완전히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자, 북한 사람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요? 뭐 발발발발 떨면서 살죠. 뭐 뻔하죠. 뭐. 그런데 실제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에 난방 연료로 뭘 쓰냐? 네. 당연히 나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무가 69.7, 70%예요. 그러니 북한에 산에 나무가 남아 있겠어요? 전부 헐벗는 민둥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비 오면 무너지죠. 나무에 의존하는 게 70%라는 거예요. 주택의 난방. 그리고 24%가 석탄이에요. 갈탄 있잖아요. 조개탄 같은 거. 북한은 지금 거의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층 아파트 100층짜리 뭐 백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유경호텔 같은 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는데. 거기 한 80층에 살라 그러면 거의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지. 굉장히 중요한 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권력 승계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뭐 100% 잘못됐다고 하죠.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56.3%. 주민의 절반 이상이 김정은 권력 승계 이거 잘못됐어.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북한이 왜 무너지지 않을까? 이 북한 주민들의 이 광범위한 부정적 인식을 하나로 모아내고 행동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저항의 엘리트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못 살겠다. 그냥 나나 챙기자 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북한 민주화도 개인보다는 북한 사회를 먼저 생각할 때나 가능한 건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챙겨야 되겠다. 정권을 위한 희생보다 개인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53.2%. 파편화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외부 영상물입니다. KTV, K-팝, 뭐 한국 드라마, 한국 뭐 가요, 팝 이런 거죠. 아이돌. 외부 영상물 시청 해본 적 있냐? 83.3%가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가 이 외부 영상물에 대해서 정말 자지러질 정도로 이 알레르기 반응을,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 K-팝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10년 교화형, 15년 교화형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주로 어떤 영상을 봤냐?
중국 거가 70%입니다. 중국들하고 상대적으로 좀 단속이 좀 느슨할 거예요. 갖고 있다가 걸려도 처벌이 좀 약화될 거예요. 같은 사회주의 동맹국가니까. 그리고 남한 게 23%입니다. 러시아 뭐 2.4%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북한의 우리들의 이 영상물,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가 북한 사회를 김정은 독재 집단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루트가 된다는 점을 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폐쇄돼서 갇혀만 살던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가 뭔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다양한 경로로 그걸 느끼게 돼서 외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7.0%. 이거는 북한 사회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외부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3분의 2가 기회만 되면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내부적으로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김정은 집단이 이 무너지고 있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든 다시 틀어쥐고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미사일도 끊임없이 쏴대고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부와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의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김정은 집단에 우리가 대응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동시에 북한 사회가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사실상 이미 붕괴됐고 무너지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북한 사회의 실상을 늘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겠다. 이 점을 통일부의 탈북민 6,300여 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경제와 사회 실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매우 중요한 이 통일부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히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이게 원 보고서고 이거는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통일부를 통해서 통일부에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 우리 모든 길은 누구한테요? 고성범의 3010으로 전화하셔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